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최전연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171 군부대의 처소들을 시찰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인터넷 통신 로스발트, 일본의 지지통신 아사히 신분, NHK 방송, 미얀마 신문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 위et남의 인터넷 신문 바오모이, 인터넷 통신 VN 익스프레스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71 군부대의 포실탄 사격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위et남의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자,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 발표 서른돌 기념보고회가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교육부문 일꾼, 교원, 연구사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73 1984년 7월 22일 제9차 전국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는 오보이 수련님께서 사회주의 교육태제에서 밝혀주신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교육 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불멸의 전투적 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30년간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보고자는 모든 교육일꾼들과 교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돌을 맞으며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오보이 수련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어 있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40, 1951년 1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시면서 정말 그 세계 최강을 떠버리던 날강도 미제의 침략을 쳐물리치기 위한 이런 성전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역사의 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전쟁 시기 바로 여기에 최고사령부를 정하고 계시면서 조국해방 전쟁의 매 단계에 따르는 전략 전술적 방침들도 제시하셨고 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당과 국가의 중요 회의만 해도 200여 차나 소집하고 지도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족지에는 이 최고사령부 지휘처를 비롯해서 오보이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적 예지와 주체 전법, 무비의 탐욕과 배짱, 고매한 인민적 풍모를 전하는 사족 건물들과 사족물들이 원상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족지로는 지난 년간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수는 무려 근 46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돌 시대는 이 7월에만도 우리 사족지로는 근 2만 명에 달하는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각층의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정말이지 하나하나의 사적물이 그날의 하많은 사연을 전해주고 있어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렇게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 강족을 타승하시고 한 평생을 오로지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 같으신 분은 정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동부전선지구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해산 혁명사적지에 도착한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표식비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전하의 나날 이곳 최전윤회까지 나오시어 1211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업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은 다음 표식비 앞에서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위대성 발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0 1951년 9월 23일 지해산에 오르시어 작전 지도를 펼쳐놓으시었던 바위와 폭탄 구덩이, 파편나무를 비롯한 이곳 혁명사적지의 여러 곳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 표식비를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동부 전선지구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길에 오른 인민군 군인들은 주체 40일 1952년 10월 당시 전선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순갑혁명사적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순갑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위대한 저해방전쟁을 승리로 저지경도하신 오보이 수령님이 전승업적에 대해서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빛 쏟아지는 전하의 나날 한몸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기 전선사령부가 자리 잡은 최전선에까지 나오셔서 적들이 은밀히 준비한 기마공세의 기도도 간파하시고 새로운 전략과 전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변화된 전선 정황에 맞게 주타격 방향과 보조 타격 방향을 하나하나 명확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전쟁 승리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사길에서 인민군 군인들은 복수교리 모임을 가진 다음 사격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불땅굴 혁명사적지도 참관했습니다. 주체 40 1951년 9월 23일 전선 시찰의 길에서 한 농가를 찾으시어 전선 원호 사업을 더 잘하도록 거무 격려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업적을 돌이켜보며 인민군 군인들은 백두의 청대로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승리의 7.27의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옹호고소하고 만대에 빛내어 나가자. 당의 용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황해남도 물길공사장에서 현지 촬영단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황해북도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저수지 문어미 온재공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리온 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높은 건설 성과로 빛낼 일념 안고 차감기와 화물 자동차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대한 문어미 온재 총 굴착량의 90%를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서 현지 촬영단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창조한 영웅전사들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해가고 있는 대송지도국 중대의 돌격대원들이 잘 자란 풀들을 적기에 베어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풀을 베서 이 풀절을 해야 겨울철 집진성 먹이풀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풀 작황이 대단히 좋습니다. 풀이 높이가 평균 1m 50이고 평당 풀 수확량이 평균 14kg 내지 15kg씩이나 나갑니다. 이제 먹이풀을 베야 먹이풀이 좋은 생육 조건을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장마철에도 먹이풀이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면 이 모든 풀판들에 대한 풀베기를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철도성 혁명사족관에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종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호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토론자들은 3대 혁명 기수의 용의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만년 제보인 혁명 사정부를 통한 교양 사업과 보전 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 대회 정신을 빛나게 관철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 속에 대성산 종합병원에서 보양을 받고 돌아온 평성애육원의 본아들이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지만 우리 평성애육원에는 대성산 종합병원에서 보양치료를 받고 돌아온 원아들이 있습니다. 이 원아들은 대성산 종합병원에서
5달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몸무게가 최고 4kg, 평균 3.5kg 불었습니다. 키는 또한 얼마나 건지합니까? 평균 2cm 이상 컸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원아들을 데리고 대성산 종합병원에 100여일 동안 가 있다가 지난 7월 10일에 돌아왔습니다. 격려하는 교수님께서는 몸이 허약한 어린이들을 병원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까지 찾아오시어 원아들의 건강 상태를 한 명 한 명 알아보시고 그전보다 살도 포동포동 오르고 몸이 튼튼해졌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을 매일매일 시각 접하면서 저는 정말 원수님의 품은 이 세상 천만 부모도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고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통천군 안의 학교들에서 해양체육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바다의 정복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곳 학교들에서는 교육과정 안의 요구에 맞게 학년별에 따르는 수용 기준을 바로 정하고 누구나 이 기준을 돌파할 수 있게 수용 교육과 과외체육 활동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 경기와 판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학생들 모두가 수용에 대한 관심과 요리를 더욱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3일 미하일 반첸코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 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대표단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장시하시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세계 자주와 위협 수행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성의 있고 인내성 있는 노력에 북침 전쟁 연습으로 대답해 나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도발 책동은 서성구역 인민연쇄 일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과 정책, 방안과 방도들은 가장 과학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언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 통일의 니정표가 아니겠습니까? 언결해야 지지하고 민족 공덕의 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 방안으로 지향해 나간다면 유럽 통일 시대 같은 자주 통일의 새 시대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럽 통일 시대의 성과들과 조국 통일 방안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정식돼야 할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또 특별 제안으로부터 공화국 정부 성명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적인 평화 제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안 받침하는 그 실천적인 조치들을 연이어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선 걔네들은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키리졸브 합동 군사 연습을 비롯해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놈들은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전술 로켓 발사 훈련까지 걸고들면서 무슨 도발이요, 그 다음에 무슨 이협이요, 이것도 응답 못해서 유엔까지 상정시켜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댕돌이 희생물이 되고 말며 또 진정한 평화는 군으로 본전 못하게 자기 힘을 키울 때에만 지켜진다는 것은 역사가 새겨진 교훈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강력한 핵 억제력에 기초해서 경제 건설을 다우서 나가는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이야말로 얼마나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기만 하면 조국 통일은 얼마든지 앞당겨 줄 수 있으며 북남 관계도 능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비록 어제까지는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지만 오늘은 가감한 용당들이요 실천의 시도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6.25 일품 다시 유리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남조선 당군 이전하고 동족에 대한 편견과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을 모두 민심의 요구와 대세의 흐름에 합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약해지는 고기압과 남부지방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신의주, 함흥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으나 오후 한때 개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오전에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7월 24일 목요일 음력으로 6월 26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약해지는 고기압과 남쪽에서 천천히 중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약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후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날씨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으면 대장균을 비롯한 병원성 세균 증식이 강화돼서 장내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과 봉사망들에서 위생을 엄격히 지키는 데 관심을 돌리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시간은 평양에서 10시부터 12시, 10시부터 12시 사이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꼈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조선 소해 중부 해상에서 안개로 인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